안녕하십니까. 정석투자 2019년 5월 2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락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양봉 마감했죠.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폭 조정을 받긴 했는데 결국은 잘 버틴 모습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입니다. 장 초반 이후에 곧바로 급등하면서 흐름을 바꾼 모습입니다. 대형주 흐름으로 반등하긴 했는데요. 대형주가 쭉 강했던 것은 아니죠.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약했죠. 미국 시장이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연준이 일축을 했죠.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면서 현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쓸데없는 말만 만들지 않으면 그런 걸 호재로 더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장중의 흐름은 수급이 원인입니다. 결국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한 흐름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급등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결과가 뭐 크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중 흐름은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역시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이었었죠. 특히 제약업종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한 그런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면은 코스닥 통신장비 업종이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5G 관련 테마주들이 워낙 많이 있죠. 그래서 이 5G 관련주들은 지수가 적당한 흐름만 나오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수와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 대한광통신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양봉 마감했죠. 자, 대형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가 강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상승은 했는데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도 다른 대형주들이 강했고요. 장중 흐름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분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했었죠.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때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그 흐름의 역할을 했었고요. 선물의 수급이 좋았었죠. 장 초반에 약세 출발을 했다가 선물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등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후에는 선물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대형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대형주의 흐름을 보실까요? 대형주가 잘 버텼죠. 반등하고 나서 뭐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잘 버텼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형주가 강하지 못했는데 중소형주가 강했어요. 자, 중소형주를 보시도록 하실까요?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 장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장중 등락의 원인은 수급적인 면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뭐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업종의 흐름이 좋았어요. 제약업종이 강하게 반등을 했죠. 제약업종이 반등을 하면은 지수가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소형주 그리고 뭐 제약업종 이쪽의 흐름이 좋아서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초반에는 선물 수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버티면서 지수가 버텼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면은 그 코스닥 통신장비 업종이 강했는데요. 5G 테마가 여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5G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버티기만 하면은 적당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갈 때 가고, 그리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은 같이 조정받겠죠. 그래서 지수와 연관돼서 흐름을 보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은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있었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십시오. 지금 뭐 지수가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은 조정받았을 때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 보는데요.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세요. 굳이 이게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수주나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그렇게 수주가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선 적당한 반등 정도 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 흐름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반등 나와도 뭐 적당히 반등 나오고 말 겁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광통신은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5G 테마에 속한 종목이죠. 그래서 두루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하시고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꺾이는 흐름만 아니면은 끌고 가셔가지고 위에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세요.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역시 선물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대형주 이런 흐름에 따라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에요. 크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뭔가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 증시하고 비교하면 현재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 불안불안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이미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강한 흐름보다는 역시 뭐 최대가 버티는 흐름 그 정도. 버티는 흐름,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세적으로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석투자 2019년 5월 2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